지금 대선을 불과 20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부 세력들이 사실상 자해정당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탕질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놈이 한동훈입니다. 이기는 길은 분명하다. 출당 조치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은 절연해야 한다. 불법 계엄 방관과 탄핵 반대에 대해 사과하라. 관련자들은 당과 선거 보직에서 배제하라. 극단주의자들과 선을 그어야 한다. 이 같은 막말은 윤 대통령의 명예를 짓밟고 지지층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들입니다. 이 위중한 시점에 저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차기 당권을 노리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한동훈의 꼬봉, 조경태는 더 노골적입니다. 부산 유세 현장에서 김문수 후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우리 당은 황골탈퇴해야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이 끝나자마자 부산 당원들은 유세 현장에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장 내려와라, 물러가라. 왜 이런 말을 지금 하는가? 유세 현장 분위기를 완전 망쳐놓았습니다.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매우 심각합니다.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는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는 대의는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비상계엄을 부정하고 탄핵을 정당화하고 이것은 당권 투쟁의 일부입니다. 대선 승리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가기 직전까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초중반대를 유지했다는 사실은 윤 대통령을 계승하지 않고는 이번 대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윤 대통령을 부정한다는 것은 50%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배신의 선을 넘어 선거를 망치려는 자살행위입니다. 이들은 평소 입만 열면 국민 눈높이를 말하던 자들입니다. 50%가 넘는 국민들의 눈에 이들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재명에 충성을 다하는 첩자들입니다. 이런 배신을 트럼프는 한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2기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배신에 대한 단호한 조치로 당내 질서를 바로잡았고 그의 결단은 지지층을 재결집하는 데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김문수 캠프에는 다양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내부 선명성 경쟁을 벌이거나 윤 대통령을 비판해서 무슨 득표에 도움이 될 것입니까? 2021년 1월 미국 의회 습격 사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이 하원에 발의되었습니다. 당시 공화당 내부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그 탄핵안에 찬성하거나 대선 결과를 수용하자 트럼프는 이들을 라이노, 이름만 공화당이라 부르면서 배신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유세 현장에서 이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한다든가 반드시 정계에 퇴출시켜야 한다는 인물로 각인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리즈 체니입니다. 그는 하원 탄핵안에 찬성한 뒤에 2022년 와이오밍주 경선에서 트럼프가 지지했던 해리엇 해그먼에게 무려 37%포인트 차이로 참패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장면을 트럼프의 숙청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덤 킨징거 역시 탄핵에 찬성한 인물입니다. 자신의 지역구가 재조정된 뒤에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를 두고 도망간 라이오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비꼬았습니다. 미트 롬니는 상원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2023년 재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정치 일선에서 완전 퇴출당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과정을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을 진짜 보수 정당으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되돌리기 위한 정지 작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선거에서 하원과 상원, 주지사 경선에서 친 트럼프 성향의 후보들이 대거 승리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완전히 새 판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는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을 불렀고 낙선을 시켰습니다. 정치 생명을 완전 끝장냈습니다. 이것이 배신에 대한 트럼프식 응징이었고 그 응징이 당의 중심축을 바꾸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에 군과 행정부 내외에서는 배신과 저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라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는 대통령의 군 동원 명령을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합참의장 마크 밀리는 시위 현장 동행 후에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을 후회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둘 다 트럼프가 직접 임명했던 인물입니다. 실제로는 민주당 좌파에 동조했고 대통령의 권위를 훼손한 내부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군뿐만 아니라 행정부 고위 강요들 역시 줄줄이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법무장관 윌리엄 바는 2020년 대선 부정 의혹을 부정했고 국토안보부, 국무부, 정보기관 수장들도 주요 국면마다 침묵하거나 반대 입장을 내면서 트럼프를 고립시켰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일기에는 배신이 많았고 협업보다 내부 저항이 심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모두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충성 없는 참모는 결국 적보다 더 위험하다. 그래서 그는 하나씩 정리해 나갔고 제2기 인사 전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립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충성만이 기준이었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이후에 핵심 참모라도 입장이 불확실하면 주저없이 배신자로 간주했습니다. 당시 비서실장 마크 메도우스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하던 그 상황에서 증거가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믿음 없는 참모는 적보다 위험하다고 공개 비판했고 메도우스는 백악관 핵심 회의에서 사실상 퇴출당했습니다. 트럼프는 내부 배신자 리즈 체니, 미트 롬니, 브래드 레펜 스피커 등의 실명을 유세 현장과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거론하면서 배신자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결국 이들은 경선에서 참패하거나 재출마를 포기하거나 당내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들의 이름은 정치 무덤비에 새겨질 것이라고 강한 배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의 방식은 배신자에 대해서는 협치나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언론, SNS, 유세 연설을 통해서 배신자에 대한 낙인 효과를 극대화했고 지지층들은 이것을 정치적 정의로 받아들였습니다. 배신자라는 낙인은 선거에서 낙선과 자발적 퇴출로 이어졌고 법적 절차 없이도 정치적 재견은 완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응징만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공화당을 새로 짜는 설계도로 이용했고 결과적으로 당내 저항 세력은 침묵하거나 사라졌습니다. 공화당은 빠르게 친 트럼프 체제로 정비되었습니다. 그 기반 위에 트럼프 2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미국 공화당은 바로 그 숙청의 결과 강력한 정당으로 변모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숙청은 분열이 아니라 결집의 시작이었습니다. 배신자를 제거한 뒤 오히려 트럼프 지지율은 상승했고 당내 기반은 더욱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지했던 후보들은 예비선거에서 대거 승리했고 공화당 내 주도권은 완전히 트럼프가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좌파 언론들조차 트럼프를 꺾을 공화당 후보는 없다고 인정할 만큼 숙청 이후 트럼프는 전례 없는 지배자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집권 1기에 그 당시에는 배신자들이 속출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누가 제거해야 할 적인지 트럼프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김문수에게 필요한 것은 트럼프처럼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인지 동지인지 그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조경태, 한동훈, 김용태가 벌이고 있는 편가르기는 즉각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지지율이 50%가 넘는 대통령을 당에서 추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일입니다. 이들은 함께 할 수 있는 단순한 반대 의견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간첩들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김진철님, 이종혁님, 박삼정님, 63년생님, 선희리님, Y님, 조이조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